김용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많이 걸린. 차례. 원래 제가 지역구지 기자이 되놓으니까, 예. 저 끄트머리 되놓으니까, 예. 이 저 질의도 끝이 돼가지고 참 기다리려고 피곤합니다. 예. 앞에서 말끔 다 해버리고, 예. 중요한 질의를 다 하셨으니까,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사항별 설명서 창업지원 그 페이지 193페이지. 경제진흥실장님 소가이지. 전부 다 거의 다 경제진흥실장님입니다. 앉아있으면 공기도 보고 좀 서다가 앉았다가 하는 게 좋습니다. 부산 이노비즈 센터, 이거 뭡니까? 이게 하도 이거 어려운 말이 되고. 이노비즈라는 것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리 시 관내에도 이노비즈 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늦게 했는데 자꾸 혼자 얘기 다 해보면 시간 너무 많이 갑니다. 묻는 것만 딱 답변하세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이 뭐 지원 근거 있습니까? 민간단체 경상보조죠. 지금 이노비즈 센터라고 생산형 창업보육센터를 만덕에 있는 옛날 구 중소기업청 건물을 개조를 해서 국비 15억 원을 들여서 이노비즈 기업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육센터를 이게 그 근거가 있습니까? 이건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부산대학교에다 위탁을 주면서 부산대학교와 부산시가 1년에 각 5천만 원씩 3개년도를 지원한다는 조건 하에 정부에서 국비를 들여서 이노비즈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산대학에다가 만들어놨다. 부산대학이 아니고 부산대학교에다가 운영을 위한 위탁을 했습니다.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돈은 그러면 민간 경상보조는 부산대학에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산대학교에 있는 그 센터에도 지원합니다. 센터에 지금 언제 만드는 겁니까? 금년 3월 8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17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지원합니까? 일단 3년간 매년 5천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지원하고 그 성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지원합니까? 지금 거기에서 입주한 기업들이 유망한 기업으로 성장해서 배출이 되고 또 새로운 또 벤처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해 나가야 될 걸로 보는데 예. 3년간 지원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지금 정부 방침이 이노비즈 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현재 이미 개소 이후에 17개의 기업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학의 정부 방침은 따라간다고 성과가 거양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방침에 따른 자체의 세밀한 어떤 기획과 어떤 그 실천 어떤 구상이 말이죠.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떤 구상을 하고 우리 시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것인지. 지금 그 부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이게 위탁을 받아서 이 입주해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통해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유망한 기업으로 성장해서 밖으로 배출되고 또 새로운 이노비즈 예상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법이 그렇고 또 뭐 정부 방침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니까 삭감을 좀 하려고 했더만은 이건 뭐 안 되겠네 뭐.
돈도 적고. 페이지 187페이지 지역혁신추진사업에 잠깐 묻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사업비로 지역혁신 박람회 참가비 8,200만 원. 예. 민간단체 어느 단체입니까? 이건 우리 테크노파크에 있는 전략산업기획단에다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전략산업기획단. 예,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있는 전략산업기획단이 부산 지역 혁신협의회 사무국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구에서 열리는 제2의 지역혁신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고. 기획단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시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 공무위가 있습니까? 시 공무원 아니고 거기에 있는 전문가로 뽑았습니다. 어디 참가합니까 이번에? 예? 지역혁신 박람회 참가 어디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대구에서 작년에 부산에서 열렸고 금년에는 10월달에 대구에서. 작년에 그저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전년도에는 부산에서 열리면서 전체적으로 6억 7천만 원이 되는데 그중에 국비로 5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뭐 효과를 거두었다고 우리 실장님 자부하십니까? 전년도에 지역혁신 박람회를 부산시에 개최할 때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또 기업 등 전국에 있는 모든 그 혁신과 관련된 기업체에서 일단 참가를 했고 10만 명 이상의 이 방문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 지역혁신에 대한 이미지를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높이고 이미지만 확산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예. 참가한 사람들이 그것도 역시 성가주의 예산관리체제 하에서 볼 때는 조목조목이 따져가지고 예. 우리가 그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효과는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효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다 하는 정도로 세밀하게 판단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런 계획을, 그런 성과를 산출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금액적으로 산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지역혁신 박람회의 개최 취지가 혁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다른 지역의 혁신 사례들을 상호 학습하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많은 혁신 관련 기관이나 시민들이 참가를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해와 학습은 실천을 목표로 한 과정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결론 없는 말이지 이해, 학습 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론에 가서 얻어질 수 있는 중단기적으로 우리가 하면 거기에 얻어질 수 있는 계산을 한번 해봐야지. 투자할 때는 내가 얼마 벌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으로 얼마를 벌었다는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성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앞으로 분석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시민이 혈세로 내가 돈 주고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시민이 물으면 이건 말이죠. 한 10억 들이면 앞으로 한 5년이나 10년 후에는 1,000억 정도의 예상이 되고 그 예상의 근거는 요번에 얼마 인원이 왔고 얼마 인원이 왔 그분들이 인식하고 인식이 제고돼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하는 정도의 분석을 세밀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죠? 왜 그래 해야 되느냐? 앞으로 우리 예산체계도 복식부기로 하게 돼 있죠. 예,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아주 세밀하고 투명하고 하는데 그 역점을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선거주의에서 그런 부분을 좀 따져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얼마나 신발 정보화 사업 지원 관련해서 페이지 201페이지 신발 산업 지원 신규 추경 지원 사업 중에 보면은 민간 경상보조 해외 신발 전시에 참가 및 시장 개척단 파견 국비 1,000만 원 포함해 1억 9천 민간 자본 보조 신발 정보화 사업 지원 1억 5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발 정보화 사업의 연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 당초 예산에 3억 5천만 원이 편성돼 있고 이번에 1억 5천만 원 합쳐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대강 투자됐습니까? 이거 만들어가지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1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해서 184억 원의 이 국비 122억 원, 시비 41억 원, 민자 21억 원, 184억 원이 투입돼서 신발 정보화 사업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신발과 관련된 정보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건비 및 운영비로 저희들이 금년에 5억 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보화 사업이 무한정 이렇게 지원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에도 자생적 어떤 그 자활 능력이 있을 때까지, 예. 당초의 목표를 설정하고, 여기까지만 가면은 자발적으로 수입이 생기고, 또 그에 관련해서 그간에 이루어진 모든 지출의 경비는 어떤 소기의 효과로서 나타난다는 그런 목적하에서 만들었을 텐데, 예. 저 신발 정보화 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이나 정부 감사원 등에서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당초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립이라는 이런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당초 그럼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로 봤는 겁니까? 신발 산업 정보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신발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경영 정보 개선이라든지 전자상거래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 그게 신발 수치적으로 개선을 하는 걸로 자, 이용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치적으로 그때 우리 부산이 여기 추진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이 정보화 사업을 만들기 전에는 외지로부터 어떤 정보화 사업에 관련한 비용을 업체가 지출했는데 그게 뭐하고 어느 정도 되더라. 당초 이걸 만들 때 아마 다 구상을 하고 이게 다 계산해 봤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간 얼마를 투자해서 정보화 사업을 만들고 만들어서 지원해서 얼마만큼 앞으로 가면 어느 정도 효과를 얻어낼 것이고 금년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것이다. 또 기술 정보화 사업으로 인한 어떤 홍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효과도 이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면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니까 난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하려고 하니 국장님도 아마 실장님도 답답할 겁니다. 어이 알면서 말이야. 어떻게 그걸 말이지 지금 이 시간에 짧은 시간 다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신발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당초에 계상했던 예상했던 내용은 어떤 것이다. 또 지금까지 거양된 실적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자료를 좀 주시고 심층 검토해 봅시다. 그리고 이게 자립이 언제쯤 되면 자립이 된다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립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전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보화 사업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신발 업체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좀 떨어진 편에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계속 가지도록 하고 이 사업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신발 업체에서 알려서 계속해서 이 이용도를 높여 나가는데 주력을 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되는 소요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현재 이 감사 등을 통해서는 이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중단 여부까지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실장님 앞으로 시간이 지금 다가가는데 이제 간단하게 합시다. 자립이 불가하다, 불투명하다 이렇게 하면 향후 부산시 대안이 있는지 저희들 한 3년 정도 지금 시간을 주시니까 얘기하면 시간이 다 가뿐이겠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 자료 주시고 나중에 휴게 시간에 잠깐 왔어요.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예,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민 의원입니다. 기획관님. 예. 오늘 그 동료 의원들이 그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상당 몇 분이 그 질의하셨는데요. 그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이 보면은 기존의 IT보다는 좀 확대되고 업그레이드된 그런 개념이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은 저 작년에 그 정보고속도로 용역 결과 보고에 또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용역 결과 보고는 참석 못 해도 그 중간에 자문회의 할 때는 한번 참석했습니다. 이제 그때도 보면은 그 슬라이드를 통해 아주 상당히 멋진 청사진을 펼쳤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고속도로 올해 그 기획관 쪽에서 예산을 한 번도 못 올렸죠. 못 올린 걸 갖다가 의회에서 그걸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일부 책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 지금 책정 일부 돼 있는데 이 재원 가지고 어떤 착수하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작고. 야, 그래서 그건 되고.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냐면은, 아니, 100억 정도 들이가시면 될 수 있는 정부고속도로 예산을 갖다 한 번도 못 올리는 부산시가 어느 날 갑자기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또 부산시가 또 유행에 쫓는구나. 작년에 어느 아파트가 웰빙 이러니까 웰빙 시정이 탄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언론에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이 뜨니까 오늘 갑자기 KT하고 손잡아가지고 지금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겠다. 이게 너무 적극적이 아니냐. 심지어는 내년 선거를 앞둔 또 선거용이 아니냐. 그래서 이 돈이 1조라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너무 좀 심도 없이 치밀한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그 의원님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우려하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비쿼터스 도시는 아직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유비쿼터스의 개념 중에 또 하나의 가장 한 축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게 속도죠. 예, 속도가 없으면은 유비쿼터스라는 개념이 존재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산의 인터넷 속도를 우리 볼 때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님들 다 그걸 느낄 거예요. 저는 그 의회에서 이거 인터넷 한번 접속하려고 그러면 답답해서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본청에 인터넷 속도도 제대로 못 내는 부산시가 어떻게 유비쿼터스라는 큰 개념에 도전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차라리 저 개인적으로는 유비쿼터스 도시가 되면 좋죠. 그런데 IT 정책 같은 경우도 전에 온 세상이 IT 이러니까 부산시에서 IT 정책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IT 정책 지금 유명무실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쓸데없이 돈을 쓰지 말고 지금 여기에 12억이라도 차라리 정보고속도로에 삽이라도 뭐 하나 마무리라도 짓고 뭘 해야지. 아니 자기들은 아무것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1조짜리 이 공사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아니지 않느냐. 항상 언론도 그렇고 시민들이 항상 부산시 정책을 갖다가 질타하는 중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모든 유행되는 거 보면은 다들 그거예요. 다들 좋죠. 그렇지만 기존에 하던 거 마무리 다 짓고 나서 뭘 시도를 해야지. 자, 그리고 기획관님. 여기.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잠시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부고속도로 문제는 저희들이 포기한 것이 아니고 단지 추진 재원 조달사 문제로 지금 BTL 방식으로
저희 추진하는 걸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 조금만 더 그- 기다려 주시면은 제 기회가 이제 추진하겠습니다. 사항글 설명서 117페이지 보니까 부산 정보고속도로 구축 추진률 해가지고 2005년도에 68km 광통식만으로도 구축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무슨 돈 가지고 이거 할 겁니까? 지금 올해 지금 절반이 다 가버렸는데. 지금 그 BTL 방식으로 저희들이 초경에 BTL 방식을 할 것이냐, 그 현금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시 재원 사정상 이 정보고속도로는 또 재원을 투입하자면은 일시에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뭐 몇 년을 쪼개서 이렇게 투입하면은 고가의 장비를 또 설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발생된다. 그런 차원에서 일시에 많은 액수를 투입하는 문제로 해서 저희들은 BTL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에는 이야기했던, UCT 들어갈 예산, 정보고속도로에 차라리 먼저 쓰고, 정보고속도로 하나 마무리 짓고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그, 의원님, 그게 12억 투입해도 정보고속도로 한 130억, 40억 되는데, 그거 가지고 착수 자금으로 잡기에는 너무 소규모고요. 적어도 한 1년 반 내지 2년 내에 정보고속도로는 완성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3년, 4년이 넘어가면은 그 장비에 어떤 그 녹이슨 문제라든지 제방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일시에 이제 저희들이 단기간 내에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치, 올해 목표치 이거는 달성 가능한 겁니까? 저희들이 그 BTL 되면은 이 공사가 아니, 되면 아니죠. 이 목표치라고 분명히 이렇게 명시를 냈으면은 어느 정도 적어도 80% 이상은 자신이 있으니까 여기다 올려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 지하철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예산만 확보되면 굉장히 용이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그 모 신문에 보니까 IT 정상, 요번에 APEC 정상회의라도 IT 정상회의로 치르는데 정부에서 직접 시설 예산 2,076억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운운하다가 부산 UCT가 눈앞에 보인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더라고요. 이거 사실 아니잖아요. 중앙에서 그 IT 정상회의 한다 해가지고 직접 시설 예산 2,076억 줍니까? 아니죠. 이것도 IT 정책에 상당히 책임 있는 분이 기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물어봤어요. 세상 이런 게 있습니까? 하니까 자기도 모른대요. 그럼 어디서 알았냐 했더만은 뭐 들리는 소문에 그러니까 이 명색이 시에서 이렇게 할 때는 검증되지 않은 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지금 저 상무일 설명서에도 올해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목표치를 삼았으면은 목표치라는 거는 적어도 80% 이상이 자신이 있어야지 목표치를 세우는 거지.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는데 설렁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다음에 뭐 BTL 사업이 안 돼가지고 못한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첨부 서류 166페이지를 보니까 스팸 및 서버 장비 구입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개인정보 보호는 됩니까? 예? 요 스팸 메일을 갖다가, 이 서버 장비를 갖다가 요 장착을 하면은 개인정보 보호가 되냐고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는 개인정보 보호는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데 우리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갖다가 나왔을 때 그 번호 자체가 보호가 되냐는 거예요. 이거 아마 이거 해도 안 될걸요, 아마. 지금 자, 제가 왜 얼마 전에 시민단체에서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부산시가 사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방치한 경우도 나타났고, 공공기관이 직접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관리자 화면 공개로 인해 유출한 경우, 세 종목에서 개인정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공문도 내려온 걸로 알아요. 2월 19일자 행자부 저희 공문에 보면은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태여 지금 이 예산을 갖다가 어차피 조만간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꿀 것 같으면은 이 예산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스팸 메일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행자부에서 공문도 내려왔으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자부에서는 그 개인정보까지 보호를 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부산시에서는 지금 이건 안 하고 스팸 메일 하나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이 돈을 많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탓하지 않거든요. 지금 조금 쓰고 며칠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또 바꿀 것 같으면은 그런 낭비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 기획관님 됐습니다. 그리고 에이펙 주미단장님. 에이펙 안전 및 경호 인력 운영 관련해가지고요. 예, 이번에 예산 올라왔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청와대 경호실이나 부산경찰청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기들이 필요한 돈은 12억이라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좀 부족하지 않나. 예. 는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경호실이나 경찰청 쪽으로 이런 자료 받아온 적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김석조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은, 당초에 전체 규모라든가 훈련 소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수입니다만은 그 부분이 이 안전 문제 때문에 명확하지 않고 다만 1인당 1,000원 정도의 간식비를 책정했을 때 10억보다 더 많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당초에 10억을 요구했었습니다만은 1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10억을 초과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제한 상황이 수요가 생겨서 경찰청 쪽에서 2억이 더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건설본부장님. 네, 됐습니다. 예. 건설본부장입니다. 남항대교 관련해가지고 지금 보상 안 된 부분이 있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도 통가도로의 민원과 그 다음에 지금 반도 아파트의 소음 관련 민원, 그 다음에 반도 아파트 쪽에 과거의 매립지가 쓰레기로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일부 나와가지고 그것을 채우는 문제, 요 세 가지가 아마 쟁점으로 되어 있고, 보상관계는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서면은 얼마 전에도 받아봤거든요. 예. 근데 그게, 선건지가 지금 13년이거든요. 예. 상가에다가 선거 나가지고, 장사도 안 되게 만들고, 보상도 안 해주고, 거기다가 이야기를 하면은, 고가 도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해준다. 그걸 가지고, 지역 사람들을, 지역 사람들한테 이간질 시키는 거는 그건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해줄 거는 빨리빨리 해갖고 진행을 시키고 나서 고가에 대한 부분을 설득을 시켜야지.
그 보상을 갖다가 그 고가도로하고 연결을 시킨다는 거는, 그거는 시에서 할 도리는 아니죠. 만약에 우리 법무장님이 13년 동안 자기 재산을 갖다 행사를 못한다 그러면, 그것도 상가 지역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재정안 소관하고 항만농수당국 소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서면을 제출하고 답변도 그 속기록에 좀 게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하죠.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안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님들의 그 1차 질의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